오해를 풀고 싶어서 연락했을 뿐입니다. 스토킹 혐의로 수사기관에 불려간 분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위험하게 하는 변명입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었다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수사기관을 자극하는 최악의 자충수입니다. 스토킹 전과자가 될 위기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오늘 영상에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임하여 진행했던 스토킹 처벌법 위반 사건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귀지는 않았지만 이른바 썸을 타던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했다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된 직장인 A씨의 사례입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었으나 저와 함께 전략을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정가를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A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B양과 우연히 다시 연락이 닿아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며 데이트를 했으며 썸을 타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A씨는 B양에게 진지하게 고백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B양은 A씨를 사귈 마음이 없다며 거절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발생하였습니다. 고백을 거절당한 A씨는 B양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서운함을 느꼈고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직후 B양은 갑자기 A씨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A씨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해를 풀고 서로의 관계를 진지하게 마무리 짓고 싶었던 A씨는 B양에게 수십 차례 문자를 남기고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은 단지 대화를 원했을 뿐 상대를 괴롭히려는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 뒤 A씨가 받은 것은 B양의 답장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연락이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통보였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한 A씨는 극도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스토킹이라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서 A씨는 우리는 원래 친한 사이였고 단지 오해를 풀려고 연락을 했던 것뿐이다 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대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B양이 제출한 전화통화 내역이나 수십 통의 문자 메시지 등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모두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증거가 뚜렷한 상황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비춰져 가중처벌받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재판에 넘겨져 스토킹 전과가 남고 직장생활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최악의 위기였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A씨는 그제서야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A씨와 함께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기록과 정황을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명시적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십 차례 연락을 시도한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경험상 이미 첫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해 놓은 상황이어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은 가장 확실한 구속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엄중한 형이 내려질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A씨에게 단호하게 제안하였습니다. 현재 A씨의 행동은 법률상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지금이라도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최대한 기소유예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사건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수임 이후 모든 과정을 직접 챙깁니다. 상담부터 의견서 작성, 수사기관 조사 동행까지 중간에 사무장이나 비서가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방향을 정한 직후 저는 즉각 수사기관에 연락을 취해 피의자 조사를 한 번 더 진행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첫 조사에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사 당일 저는 A씨와 함께 조사실에 입회하였습니다.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궁이 이어졌지만 저는 A씨가 당황하지 않고 진심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철저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에 수사기관을 설득할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선처를 받으려면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저는 A씨에게 진정성 있는 반성문은 물론 자발적인 정신과 진료 내역서, 스토킹 예방 관련 교육 이수증,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취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풍부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A씨가 이 사건 당시에 연락을 취했던 경위가 악의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미숙한 대처였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건실한 사회 초년생이자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일목요연하게 담았습니다.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 기준에 맞춰 입원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강력하게 반영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저의 철저한 소명과 양형 자료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에 기소하는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과가 안 생겼죠. 처벌을 면하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 이 불리한 상황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기적적이고 완벽한 결과였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현재 법원과 수사기관은 스토킹 범죄를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강력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감 표현이었다고 항변해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엄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혐의를 받고 당황한 나머지 첫 경찰 조사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핑계를 대는 것은 상황을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부주의한 대응은 상대방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결국 본인에게 날아오는 화살이 됩니다. 만약 의도치 않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지 마십시오. 사건 초기부터 수많은 스토킹 사건을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